시대가 변해도 기차에서 먹던 달걀과 사이다 맛이 최고지. 옛날에 도시락에 깔려있던 계란이 최고였지. 라면 먹을 때는 뭐니 해도 빠지면 안 되지. 오늘의 정답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차에서 먹던 달걀과 사이다 맛이 최고지. 옛날에 도시락에 깔려있던 계란이 최고였지. 한국인의 추억을 간직한 작은 영양덩어리 달걀. 먼 길 가는 동반자이자 몸보신 위에 날달걀도 꿀꺽꿀꺽 들이키던 그 시절. 달걀 이것이 문제로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다.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아이 아토피 달걀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 달걀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g의 완전식품 달걀 지금부터 함께할까요? 네, 건강을 낳는 황금알 달걀이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근데 참 이 달걀이라는 게 간식도 좋고 반찬거리도 좋은데 아침에 식사 잘 안 먹힐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쳐가지고 먹는 것도 식사 대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 박수아 씨도 좋아하시나? 예. 좋아합니다. 예. 지금 이 바구니가 아주 특이해요. 지금 암탉 암탉. 바구니에다가 달걀을 뿅 하면서 나오는 잔뜩 거죠, 담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다 달걀 요리들입니다. 자신 있는 게. 찐달걀, 달걀 후라이 예. 이런 것들. 정말 요리 못하는 사람도 간편하게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달걀 요리예요. 그 쉽지만 않은데 그래도 꼭. 예. 원석현 씨하고 이제 박주아 씨만 하더라도 푸릇푸릇한 신세대니까 달걀 하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게 달걀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계란이 왔어요. 달걀이 계란이죠. 예. 계란이 왔어요. 정말 이 달걀하면 할 말이 많은 세대입니다. 예. 정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친구 간의 우정에 금도 가고 다시 또 친해지고. 아하. 근데 웬 저렇게 달걀 종류가 많대. 저 큰 건 저 누가 난 거예요, 저거? 저거는 타조알이겠죠. 굉장히 뭐 큰 거. 타조알부터 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하얀 달걀 그리고 색깔이 약간 갈색빛이 나는 달걀부터 좀 노란 달걀. 짚어볼게요. 백색란, 황색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백색란은 이제 흰 닭이 나는 거고, 정말 힘들게 나면 예,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갈색 닭이 나면은 저와 같은 계란, 갈색 란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크기를 보면 예. 아주 작은 경란이 있어요. 경란. 예, 크기에 따라서 이제 경란, 소란, 중란, 대란, 왕란 이렇게 이제 크기의 중량,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이제 경란 같은 경우는 이게 농축이 돼 있어서 좀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조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고 했고요. 통조림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찌거나 네. 이제 에그 프라이를 할 때, 부쳐 먹을 때, 이럴 때 활용을 하면 좋죠. 그리고 또 저 위에 보이는 난황액, 이제 노란자만 이렇게 따로 분리한 액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앞에 컵에 지금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노른자만 액체거든요. 추출한 거예요? 그렇죠. 노른자만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난백액이라고 그래서 요건 난백액이다. 흰자만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그래도 약간 노랗네요. 흰자인데도. 예, 그 이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액을 만드는 건 이제 전란액이라고 하죠. 전란액이라. 이제 저런 것은 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활용이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계란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딘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레시딘 요구르트를 만들어 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요구르트 같네요. 딱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계란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공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군요. 근데 보니까 놀란 게 저는 타조알을 실제로 처음 봤어요. 예. 타조알을 한번 집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큰지 이게. 이거 우와! 이거 무거워가지고 진짜 묵직해요. 예. 이게 타조알이고 뭐 조그만 거 막 메추리알도 있고 다양한 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알들이 계란과 달걀과 똑같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건지 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타조알 같은 경우는 노화를 방지시키고 젊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여성 호르몬 성분 그렇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그만 그 메추리알, 메추리알은 계란에 비해서 비타민 B1이 네. 한 6배 정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12는 1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작다고 거네. 무시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메추리알. 그다음에 이제 인 성분이 한 5배, 철 성분이 한 7배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작은 게 철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단백질 양을 보면 같은 양 대비해서 계란에는 한 약 13% 정도가 단백질인데 비해서 메추리알은 17%나 되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허약한 체질이나 소모성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 요 메추리알을 하루에 3번씩 한 3개 내지 한 5알씩 이렇게 먹어주면 빨리 회복을 할 수가 건기회복에 있죠. 좋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오리알이 있는데 좀 크네요, 이건 달걀보다. 달걀보다는 좀 크죠. 이 오리알에는 그 레시딘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이제 심장병을 좀 약화시켜주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불포화 지방산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과 아라키돈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동물성 식품에 이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네. 저기 알마다 다 영양 성분이 다르네요. 오리알이 그 저기 심장병, 예. 혈압에도 조금 관계가 있나요? 혈압하고는 좀 관계가 좀 덜하지만은 예. 이제 심장 질환을 이렇게 약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네, 효과가 간접적으로. 있는 거겠죠. 예. 예. 흰 달걀 그리고 갈색 그 달걀 영양 성분 차이는 없어요? 같은 달걀끼리는요? 네, 거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색깔만 차이 나고 겉에만 궁금해가지고요. 차이 나니까 속에 똑같고. 예. 타조알 들고 계신데 예. 남자는 타조알 들고 이제 식욕을 기타게 자극하지만 여자들은 이 타조알로 공예 만들어 놓은 거에 눈이 많이 가네요. 그게 알공예도 예쁘게. 있고 말이죠. 예쁘네요. 크게 예. 많이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각종 알에 관련된 영양 성분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요 달걀을 이용한 요리들이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보은 선생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달걀이 전을 아주 붙여놨어요, 네 영양 덩어리라 그러죠.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아주 맛있는 달걀이 있는데요. 요 달걀 요리 보시면 채소 달걀전이에요. 각종 야채에다가 같이 버무려서 부침개 부치듯이 부치다가 달걀을 하나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먹음직스럽게 만든 거죠. 맛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옆에 거는 중화풍 달걀 볶음밥이에요. 중화풍, 예, 중화풍. 예, 그래서 약간 굴소스로 밥을 볶아서 뭐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렇게 맛있는 것들 많이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달걀을 스크램블해서 같이 해서 볶아서 올려 먹는 맛이에요. 좀 이렇게 스크램블이 예쁘게 올라가고 예쁘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옆에는 지금 달걀 청양고추 말이에요. 이 달걀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달걀과 궁합도 잘 맞고 씹히는 매콤한 맛 때문에 목 넘김도 굉장히 좋겠죠. 네.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고요. 그 뒤에는 지금 버섯을 넣은 버섯 달걀찜이에요. 찜이군요. 네, 우리가 왜 달걀찜 만들기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섯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고요. 영양식으로도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네. 달걀찜 쉬워 보이시죠? 제대로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오늘 그 비법 공개하니까요. 오늘 방송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예. 달걀 건강하게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봅니다. 네. 전화와 인터넷 통해서 궁금증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들고 있었더니 팔이 아프네, 지금. 예. 근데 정말 이 달걀이, 네. 이거 달걀이 아니지만, 달걀이 뭐 완전 식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만큼 영양적으로 완전한 것들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건지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하나의 그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단일 식품으로는 영양가가 이제 가장 그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바깥에는 이제 그 난각이고 가운데 껍질, 노란 예. 노란 부분이 이제 난황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단백질, 지방,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를 빼놓고서는 다 있습니다. 노른자라는 거죠. 예, 노른자에.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질로 인이나 철 같은 게 들어 있고요. 이제 흰자 부위에는 수분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함께 이 흰자 부위에 있는데 우리 근육하고 아주 상당히 구성 밸런스가 거의 일치가 돼서 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제 흰자 부위를 많이 먹고 그러죠. 또 뭐 근육 만든다 이렇게 가지고 예. 많이 드시더라고요. 단백질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조를 봤고요. 저희가 뭐 달걀을 자주 먹고 보고 있지만은 이 잘 모르는 궁금증도 많으신 것 네. 같아서 궁금증을 좀 풀고 가보겠습니다.
이천발 매력남의 기본은 근육, 알찬 근육 자랑하는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어머, 어쩜 좋아요. 자, 어머나. 아니, 잠시만. 짜자잔. 왕자. 아니, 이렇게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몸짱의 비법은 삶은 달걀. 짱짱한 근육을 위해서 먹고 또 먹는데요. 근데요, 지금 왜 노른자는 다 빼두셨어요? 노른자에는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많아서요. 저희는 흰자 먹어요. 아, 정말요? 이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요? 노른자에는 하루의 권장량인 300mg에 가까운 약 200에서 25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 먹게 되면 이 제한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성인병이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3개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S라인 꿈꾸며 러닝머신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녀들. 정말 이렇게 예쁘세요. 비결이 뭐예요? 달걀이요. 달걀 드셔보세요. 달걀은 한 개의 칼로리가 70에서 8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에 비해서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음식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철분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아토피 피부염에 안 좋다? 짜자잔! OOXX 정답이 뭘까요? 달걀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다기보다는 달걀 단백질에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이 달걀이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후라이나 찌거나 이렇게 조리 방법을 살짝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1, 2년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달걀이에 대한 오해 풀리셨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달걀에 대한 오해를 간단히 풀고 그다음 달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는데 시장 나가면 달걀이 종류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해가지고 아마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유정란이 조금 더 뭐 좋다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유정란이라고 하면 닭이 수컷하고 암컷이 교미를 해서 낳는 거를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미 없이 그냥 암컷이 낳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 무정란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밀집된 공간 안에다가 닭들을 놓고 24시간 내내 이제 불을 켜서 빨리 알을 낳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병들도 자주 걸리기 때문에 이 무정란을 낳는 닭들은 그 수명이 한 수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정란, 교미를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은 튼튼하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보면 유정란이나 무정란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단지 정자가 이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제 그런 정도 차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일단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아주 강한 불빛에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계란을 이렇게 비춰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알끈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유정란이 되겠고요. 무정란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안 보이고 또 깼을 때 노란자 부위에 이렇게 흰 끈 같은 거나 미세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정란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지금 뭐 날짜가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여기 KNF 0205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계란을 만들어낸 양계장 또는 조합 이런 데를 표시하는 거고요. 생산지 1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는 이건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그거에 받은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계란을 구입하실 때 이런 좀 날짜를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 네. 여기 이게 글자가 이렇게 쌓일 때 쓰는 잉크는 식용 잉크를 씁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일단 유정란, 무정란 알아봤지만은 요즘 닭들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많이 먹는지 보면은 녹차 먹인 달걀, 뭐 인삼 먹인 달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기능성을 강조해가지고. 근데 이 과연 기능성 달걀들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골라 먹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기능성이 있는 계란들을 얻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예. 이제 인삼이나 녹차나 DHA를 만드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이는데
그 양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건 알수 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DHA 계란이 좋다, 인삼 계란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DHA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하고 다른 회사 만든 거가 농도가 한 3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금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달걀을 구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태에서 보관을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4도씨에서 한 2주 동안은 안전하니까 신선한 게 유지가 되니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보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그런 걸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신선한 달걀을 고르다는 게 중요한 말씀으로 제 새겨 듣겠습니다. 자, 1번 달걀 뽑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아침에 대부분 보면 너무 바빠서 국을 정상적으로 아주 진하게 끓인 국을 드시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달걀로 아주 손쉽게 끓이는 달걀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옆에서 지금 달걀을 깨트리는데 대부분 어머님들 보면 요거를 그릇에다 이렇게 탁탁 놓고 모서리를 깨트리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편한 데다. 네, 단면을 해서 깨트리셔야 달걀 껍질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달걀을 그러게요. 지금 그쵸? 이 옆부분을 깨시네요. 저는 항상 네. 이 윗부분을 깼는데. 그 위를 생으로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달걀을 체에 한번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체에 한번 내려야. 유정란 같아요. 그래요? 뭐 힘줄 있어요, 힘줄. 끈이 있네. 이렇게 체에 한번 내려야 달걀이 아주 곱게 잘 내려서 달걀 그 탕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옆에 좀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이렇게 좀 해놓고. 체에 이렇게 걸르는 이 수거가 들어가야 부드러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체에 걸러주시는데 체에 걸릴 때는 그냥 굵은 체에다가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강 저어가면서 내리시면 아주 금방 내리거든요. 제가 지금 옆에 물이 팔팔 끓잖아요. 네. 근데 이 물은 맹물이 아니고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이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달걀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양파를 조금 넣고요. 둘이 또 좋아요? 네. 달걀하고 양파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네, 굉장히 달걀 그 특유의 달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양파를 넣으면 그런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네. 냄새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늘이 있어요.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일단 좀 친구들끼리- 느끼한 맛은 없겠네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라면 한 5개 정도 삶아 먹을 때 네. 계란을 한 2개밖에 없잖아요. 이 계란 푸는 걸 보면 그 친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풀어서 네. 안 깨트리는 친구는 좀 개인적이고 아하. 조금 사교적이지 못해요. 깔끔한 거 넣고 막 푸는 친구들이 보면 나 같은 놈. 아주 사교적이고 사교적이고. 잘 어울리고. 예. 남들 배려할 줄 알고. 아하. 지금 여기에 지금 간장으로 일단은 색을 좀 내세요. 네. 예, 간장으로 좀 색을 내서 좀 달걀탕이 약간 갈색 톤이 나도록 이렇게 국물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워낙은 시장에 가면 지금 제가 여기는 조선 부추를 좀 준비를 했잖아요. 네. 시장에 가면은 호부추가 있을 거예요. 호부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호부추를 큰 거죠? 넣으면은 예, 훨씬 더 쫄깃쫄깃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아침이니까 부추를 조금 듬뿍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부추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네. 기양초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침에 혹시 남편분들이 해장하실 때 해장국으로 달걀탕 드실 때 부추를 많이 넣어드리면 금방 숙취해소가 잘 되죠. 기운을 부추기는구만. 네. 오, 그런 해장국 거군요. 너무 잘 끓여주면 매일 술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부추와 양파와 마늘, 그다음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달걀을 체에다 좀 내려놨잖아요. 요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쭉 젓가락을 대고. 예, 내리세요. 이야. 타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또 쭉 내리세요. 요거를 우리가 줄알친다 그러죠. 주라를 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내리고 나서 바로 젓가락으로 적게 되면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풀어져서 맛이 없어요. 지저분해지고. 예, 약간 끓어오를 때 저어주어야 아래 위 달걀이 적당하게 끈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저어볼게요. 이 냄비 밑으로 줄이 싹 생겼어요, 계란줄이. 네.
이렇게 오. 계란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엉겼어요. 예뻐요. 네, 이렇게 먹어야 굉장히 맛있는 달걀탕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간장으로 생만 냈잖아요. 네. 이번에는 간을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소금 여기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비법이네요.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떠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떠먹을 크게 게. 뭉쳐지게 하는 그 비법. 예. 근데 다시마 우린물 쓰는 게 오늘 또 예, 그냥 맹물 쓰는 포인트였던 것 것보다는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줘야 그다음에 달걀이 굉장히 진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국물 맛이 굉장히 달달하고 시원해요. 자. 그렇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먹어보고 얘기하는 게 빨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끓을 때 하나 더 넣으세요. 뭐예요? 어떤 과정이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녹말 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녹말 1큰술에 그다음에 물 1큰술 동량으로 넣으시고요. 이렇게 끓을 때 그래서 약간 넣어주세요. 이 국물이 뭐냐면 네.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울면 국물이네요. 걸쭉한 거. 울면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너무 맑지 않고 약간 엉기는 정도로 드셔야 네. 달걀탕이 굉장히 맛있어요. 야, 이 달걀이 진짜 보송보송하게 올라온 거 보세요. 네. 구름 같아요. 네, 아주 뭐 시원해 보이는데 자, 이거 한 스푼 끓으면 제가 예. 한번 맛을 보여드릴까요? 자, 끓는 동안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 달걀이라는 게 뭐 쪄서도 먹고 뭐 부쳐도 먹고 날로도 먹잖아요. 근데 이 영양이 많다는데 어떤 상태로 먹어야 가장 영양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영양 성분은 똑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흡수가 되느냐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소화, 예. 근데 이제 완숙을 하면 효소들이 이걸 분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런데 이제 반숙을 하게 되면 효소들이 이게 침투를 해가지고 잘게 분해하기가 분해를 쉬운 거군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흡수가 되느냐 하는 건데 반숙이 상당히 좋고 네. 생계란 같은 것들 우리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 이 생계란에는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영양 성분, 바이타민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계란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영양면에서. 보통 목에 좋다고 이렇게 깨서 드시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 달걀 요리할 때요, 교수님. 달걀 딱 깨트려 보면은 노른자에 그 붉은 반점 간혹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 흔적이야 이렇게 놀라게 되고 네. 이제 알끈같이 이렇게 흰 거 길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런 거 요리할 때 써야 될지 버려야 될지 고민돼요. 네, 그건 뭐 유해한 거는 아니고요. 신선하다는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거니까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네. 우리가 다시마 국물을 이용한 네. 계란탕 지금 완성이 달걀탕이죠. 됐나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달걀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 엉겨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아. 제가 한 그릇 드려볼까요? 그냥 엉기는 게 좋은 거군요. 우리 김한국 씨부터. 네. 엉기지 마. 이게 재료는 참 간단하지만 먹으면 참 맛있고 좋아요. 간단하지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앞치마도 두르고 요리를 했는데 아 뜨거. 이분 선생님 그 감기 걸린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감기 중이거든요, 아, 제가.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아 뜨거워. 아 뜨겁죠? 예, 팔팔 근데 끓여서. 예. 요 부추하고 계란이 씹히는 맛이 좀 다른 게 둘이 싹 어울리니까 네. 요 맛있고 국물은 뭐 항상 저는 국물은 좋아합니다. 야. 다시마 국물이라서 뒷맛이 개운하고요. 부추가 확실히 달걀 그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추 네.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침에 그냥 빈속에 먹기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거 끓이는데 예. 불만 좋으면 한 3분이면 끓이잖아요. 금방 되죠. 얼마나 쉬워 이게. 아우 시원하다. 지금도 뭐 정과정이 금방 됐는데 저도 지금 계란 그 달걀탕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참 못 먹고 노 교수님께 잠깐 드시라고 드리고요. 뜨거워서 좀 식혀서 예.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달걀이라는 것이 이제 제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게 요리해내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서 초보냐, 뭐 요리의 고수냐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초보와 한 고수의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속보입니다. 달걀로 바위치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달걀이 바위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강한나 리포터입니다. 이 초보와 고수의 불꽃 튀는 달걀 요리 대결,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당당하게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초보 도전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걀 요리 아무나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초보쯤은 정말 우습다.
나만큼의 고수는 없다라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소개합니다. 고수의 노하우를 무시하면 안 되지. 초보와 고수의 달걀 요리 한판 대결 과연 승자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머. 어머, 지금 달걀 껍질도 들어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계란을 껍질을 그냥 완전 뭉그러뜨리시는데. 소금을 약간, 그다음에 새우젓을 하나 넣으시면은요 맛이 맛깔스럽고 맛이 있거든요. 잘 저어야 돼요. 이거를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저으면은요 그 안에 기포가 생겨서 구멍이 빵빵빵빵 뚫립니다. 어머나. 계란 두 개 정도에서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물이 원래 이렇게 좀 얕게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물이 적기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타는 냄새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열어보시면 안 탑니다. 어머, 탔잖아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네, 타기는 탔지만 그래도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하니까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짜요? 지금 새우젓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아까 한 스푼 넣었거든요. 새우젓을 한 스푼이나 넣었어요. 네. 좀 짜거든요. 굉장히 짜서 못 먹어요. 새우젓은 국물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국물만. 이게 국물만 이렇게 사용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란을 그냥 하면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요. 물은 이 테이블 스푼으로 한 6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을 때 막 이렇게 거품을 내서 저으면 여기서 기포가 생겨서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만, 수저를 바닥에 담고 바닥에서만 이렇게 저어주세요. 바닥에서만. 계란물을 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러주셔야 돼요. 혀끝에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가장 비법입니다. 이게. 이 달걀물을 이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물에 찌면 되겠습니다. 요리의 고수 달걀물을 직접 끓이지 않고 중탕으로 조리하는데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된 네, 건가요? 완성됐습니다. 네, 볼까요? 네, 기대되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고급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바로 그 달걀찜 완성이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바로 시식 들어가는데요. 어떠세요? 어머, 너무 부드럽죠? 푸딩 같아요, 진짜. 네. 어머, 정말 입안에서 예. 사르르 녹아요. 까다로웠던 달걀 요리 손 씻고 예쁘게. 맛있게 드세요. 이상 현장에서 강하다였습니다. 네, 달걀찜 맛있게 그리고 모양 좋게 만드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일단 달걀탕으로 속을 쫙 풀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두 번째 달걀 요리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앞으로 수능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남았네요, 이제. 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바로 커리를 이용한 요리예요. 그래서 달걀 카레조림이에요. 달걀 카레 조림. 굉장히 기대돼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집 제가 삶은 달걀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집 그 제상에 달걀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삶은 달걀이.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쓸어서 싹 올리기 때문에 계란을 잘못 삶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큰어머니, 작은어머님이 할머님들한테 혼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계란을 어떻게 잘 삶느냐도 그 집의 가풍이야. 야. 김밥만 옆구리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계란도 잘못 삶으면 터져 옆구리가. 그럼요. 그럼 애들이 학교 소풍 가갖고 지 계란 옆에 터져 있으면 막 울어 어떤 애들은. 삐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갈라져가지고. 이거 잘 삶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 지금 달걀 노른자가 딱 있잖아요. 이 상태로 삶으시려면 실온에서 달걀을 조금 둔 다음에 삶으셔야 돼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시면. 네, 대부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놓은 달걀은 삶는 동안에 달걀이 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그렇군요. 온도 차이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달걀은 항상 중간불에서 삶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팔팔 끓는 게 아니고요. 예, 중간불에서 서서히 삶아주셔야 달걀이 터지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뭐 소금 넣고 삶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약간의 식초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식초를 넣게 되면 달걀 흰자가 터졌을 때 금방 응고가 되겠지요. 네. 이렇게 삶으시면 굉장히 잘 삶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삶은 달걀들을 보니까 정말 삶은 달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은 달걀을 이용한 아무도 네.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게 지금 카레를 밀가루예요. 이용한다고요? 근데 예. 달걀 노른자와 흰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지금 밀가루를 단면에 묻히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후라이팬을 기름에 좀 달궈놨는데요. 여기에다 좀 지져내시면 돼요. 조림인데? 예, 밀가루에 일단 묻혀서 먼저 지진다. 이렇게 지져내셔야 돼요.
저는 마치 그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카레가루 넣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삶은 달걀을 통째로 이용을 하네요. 그거 왜 묻히는 거죠?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조리게 되면 달걀 흰자와 그 노른자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른자가 떨어져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줄 거예요. 요 기름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제가 제가 오늘 앞치마를 입었더니 굉장히 요리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좀 지져주시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달걀은 익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익혀주시지 말고요. 좀 약간 노릇노릇하게만 지져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달걀을 다 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커리에 졸여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덜 지져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질게요. 근데 이제 달걀 지짐이 이런 요리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지세요? 아니 몸 지지는 것도 아니고. 달걀 같은 경우 근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게 특유의 그 비린 맛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그 커리 조림 할 때는요. 그 아무래도 마른 홍고추 아니면 약간 커리 분말 중에서도 매운 커리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달걀 특유의 비린 맛 없이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달걀이 살짝 그 밀가루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노릇노릇하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졸일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살짝 이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노른자가 부서지지 않아서 깔끔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꺼내주신 그 달걀은 옆에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불이 지금 센 불에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파거든요. 양파 한 뭐 사방 1cm, 사방 0.5cm 한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그냥 썰으시면 돼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볶으세요. 이렇게 볶는 이유는 양파와 마늘의 향이 좀 올라와야 달걀 비린 맛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2중, 3중.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달걀 익혀놓은 것을 이렇게 올리세요. 허허. 굉장히 특이한 이거 요리가 원래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요리예요? 아니면 제가 개발했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저도요, 처음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달걀 분말을 좀 넣어주세요. 이게 달걀 분말인가요? 네. 커리 분말이요. 그죠? 좀 헷갈렸어요. 카레 분말. 커리 분말을 이렇게 해서 많이 넣네. 좀 넣어주세요. 한 냄새가 이렇게 2큰술 좋아요.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커리 그 가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아주 매운 것도 있더라고요. 독한 것도 근데 있고. 너무 매운맛을 하게 되면 좀 속이 좀 쓰려서 만약에 요 요리를 수험생들이 먹는다 그러면 안 좋죠. 아무래도 좀 속을 부딪히니까요. 약간 순한 맛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지금 카레 분말이 양파에 이렇게 약간 엉겼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약간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입니까? 아니에요. 요거는 생수예요. 이렇게 해서 커리 분말이 완전하게 풀어지도록 이렇게만 졸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졸이시면 돼요. 이제는 졸이기만 하면 돼요? 졸이실 때는 약간 달걀이 그 아래쪽으로 가도록 그래야 노른자가 커리가 아래쪽에. 단면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그래야 커리 분말의 향이 깊게 스며들겠죠. 이렇게 해서 졸이시면 굉장히 맛있는 달걀 조림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밥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뭐 먹어도 아이들이 좋겠지만. 좋아하는 파스타 삶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뭐죠? 그 면 소면. 같은- 면 같은 면 거. 종류 해도 좋고요. 우동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뭘 그러게요. 넣어 먹은들 안 맛있겠어요. 이보은 선생님이 개발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최초 공개가 될지도 모르는 달걀 커리 조림 보고 네, 있는데 네. 달걀과 커리는 잘 만나는 일이 드물었는데 궁합이 어떨까 모르겠네요, 이게. 예, 지금 그 계란에 좀 이렇게 비린내 성분을 카레가 감춰준다고 그랬는데 또 카레에 매운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매운맛을 또 계란이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란을 넣게 되면 좀 끈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감촉, 우리가 식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식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카레하고 같이 어울린 그런 음식 궁합들이 많이 없지만은 일본 같은 데서는 카레로 오므라이스 일본은 같은 게 커리 음식이 많이 있죠. 발달했더라고요. 인도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커리에다가 삶은 계란을 갖다가 넣어서 먹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인도에서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군요, 이게. 네, 지금 마지막에 넣으신 게 지금 약간의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 그리고 마지막에 실파를 듬뿍 넣어서 지금 식감이 확 살아나죠. 예뻐요. 예,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달걀 카레 조림을 드실 수가 있어요. 후추 안 넣어요?
후추 조금 넣을까요? 아직 김한국 제가 왜냐면 씨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옆에서 예. 빠뜨리질 않아요. 이렇게 써는 거 해서 좋아하시는데.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막 이렇게 졸여지고 있는데 저희 한번 싹 이렇게 좀 드셔볼까요? 향이 아주 좋은데요? 좀 맛을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 담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개인 접시에 담아드릴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김한국 넣고 씨에게 저희가 그다음에 커리 소스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뜨거워서 둘 다 한 입에 못 사용하시면 드실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달걀과 카레의 만남이라 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 특이합니다. 음식이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어. 제가 카레도 좋아하고 네. 달걀 좋아하고 또 이 어머 맛있어. 그죠? 맛있어요. 야, 이거 오늘 요리가 어머. 다 간단하면서도 네.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는데 네. 맞아요. 맛은 다 좋아. 야, 좋아. 왜 진작 우리는 카레에다가 달걀을 넣어 먹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까지? 최상의 궁합이에요. 예, 진짜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맛도 있어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재밌는 게 김한국 씨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건 참 드물어서 정말로 맛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한때 별명이 달걀 귀신이었어요. 달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정말로 달걀을 온 가족이 좋아한다는 달걀 마니아 가족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달걀 마니아 가족을 찾은 제작진. 냉장고 안방마님처럼 줄줄이 꿰차가는 달걀들 많네요. 우린 달걀 없으면 못 살아요. 달걀 마니아 가족의 하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전 7시.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이 쓰레기 뭐야! 빨리 일어나! 맞다.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곱게 푼 달걀물에 지난밤 때려둔 북어를 퐁당 빠뜨린 달걀 북어국. 달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알코올을 분해시켜줘 숙취 해소에 안성맞춤. 오후 2시 유치원에서 온 쌍둥이들. 쌍둥이들 좋아하는 달걀을 이용해 솜씨발휘해 보는데 달걀전과 완자를 이용해 어린이 영양 간식 준비 끝.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서 매일 하나씩은 꼭 먹이려고 해요. 접시를 내려놓기 무섭게 아이들 손 분주해지는데 매일 이렇게 달걀을 드세요? 매일 달걀만 먹는 건 아니지만 애들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먹여요. 그런데 왜 달걀 껍질은 모아두세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걸 재활용해가지고 빨래를 하얗게 회복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먹고 남은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숴서 빨래와 함께 삶아주는데요. 다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과연 달걀 껍질에 표백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깨끗해졌죠? 정말 놀라운 표백력이네요. 달걀 하나를 담긴 쌍둥이네 가족의 하루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달걀처럼 알찬 행복 만들어가세요. 네, 달걀을 맛있게 드시고 또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살림에 이용하시는 그 댁을 봤는데 참 다양하게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푸른 채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샐러드인가 봐요. 그죠? 네, 예. 달걀은 굉장히 완벽한 식품이긴 하지만 비타민이 조금 모자르잖아요. 비타민 C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같이 먹는 샐러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냥 집에 있는 채소, 푸성귀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 요건 지금 치커리예요. 예. 치커리 계란 살짝 이렇게 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청경채거든요. 청경채도 손으로 그냥 뚝뚝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요새 시중에 많이는 있죠. 요게 지금 싹채소예요. 싹채소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다가 소복하게 올려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달걀인데요. 달걀이 이 앞에 있는 게 보시면 네. 달걀이 약간 물렁물렁해요. 그렇죠? 반숙이네요. 예, 요건 제가 지금 반숙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깨뜨리면은 나와.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제일 넣을 좋아하는 거예요. 상품입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반숙 참 좋아하는. 예. 아. 제가 이렇게 반숙을 한 이유는 달걀 반숙을 해서 채소 드레싱과 같이 먹어야 훨씬 더 소화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목 넘김에도 아주 좋아요. 근데 부드럽죠? 목 예, 넘김. 근데 달걀 반숙을 만들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완숙은 14분, 끓고 나서 14분, 그다음에 반숙은 아주 달걀 노른자가 살짝 안 익은 반숙은 끓고 나서 7, 8분. 지금처럼 만드시려면 끓고 나서 4, 5분 정도만 끓이시면 이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한 드레싱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들깨예요.
들깨가루거든요. 들깨가루 이렇게 놓고요. 들깨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들깨가루를 넣어야 요 달걀과 야채와 들깨가루가 궁합이 맞아서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고소하고. 맛의 조합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다시마 우린 물을 약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네. 제가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넉넉하게 쓰는 편인데요. 일단 맹물보다는 다시마 우린 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고향이 바닷가세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포도씨 오일이나 아니면 그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레몬즙 약간 그리고 들깨가루 넣었으니까 들기름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간장 그리고 요게 꿀이에요. 네. 꿀을 넣어서 단맛을 조금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저은 다음에 약간 달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예, 약간 간이 모자르다 싶으면 약간의 소금 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장으로 충분하니까 네. 소금 간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달걀 들어갑니다. 쪽에 이렇게 둘러준다? 예, 둘러서 아주 맛있게 드시면 아침에 간단하게 다 된 거예요? 예, 이게 끝이에요. 빠르다.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달걀 샐러드예요. 진짜 예. 속전속결이네 오늘 그쵸? 다. 예. 예. 제가 이 어렸을 때 예. 저희 아버님께서 은행을 다니셨어요. 아.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밑에 다방에서 기다리면 저는 애라고 어렸을 때 이 다방에서 반숙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요즘은 안 나올 거예요. 요즘은 저랑은 세대가 좀 다르시네요. 다르죠. 예. 지금 한 45년 전 얘기예요. 그 아버지 만나러 갔다가 그 먹는 반숙. 난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란을 이렇게 삶아 먹을 때 반숙으로 먹어요. 아 그래요? 저도 반숙 좋아하긴 이렇게 하는데. 반숙으로 드셔야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다음에 드시고 나서 목이 좀 막혀서 뭐 물을 먹네 이렇질 않아요. 근데 네. 부드러워. 들깨가루하고 입은 포도씨 오일을 넣으니까 네. 들기름 넣은 것 같아. 딱 그 맛이 나는데 야 정말 맛있네요 이거. 그렇죠. 원료는 비슷한 거니까 들깨랑 들기름이랑. 원래는 후다닥딱 맞는데 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아주. 네. 일단은 완숙은 14분, 반숙 7, 8분, 그리고 주르륵 노른자가 흘러내리게 하려면 4, 5분. 이거 숫자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달걀을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면은 샐러드랑 달걀이랑 같이 섞여 나오잖아요. 이거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란에 바이타민 C가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채워주고 또 하나 이제 식이섬유가 채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채소하고 계란이 어울리게 되면 5대 영양소가 다 골고루 우리한테 필요한 거가 되니까 완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달걀 요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떠올라요. 이 소풍 갈 때 달걀 싸가지고 갔던 기억, 그다음에 그 도시락 위에다가 어머니가 달걀 프라이 해가지고 얹어주시면 기차 안에서 또 달걀. 사랑 갖고 참 좋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달걀과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이 좋은 식품들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계란하고 이제 초라고 할 수 있는 식초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란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생계란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분해를 억제시켜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립신 저해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소화가 안 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식초에서는 변성이 돼가지고 그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없어지거든요. 또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비오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 이제 피부염이나 탈모 같은 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 그 비오틴하고 결합을 해서 비오틴의 이용률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열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식초에 담가 놓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놓은 초란 같은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식초는 또 이게 소화가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위액을 분비시켜주니까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이 잘 맞는 것이 되겠고 조금 전에 박주아 씨 얘기했지만 우리 그 소풍 갈 때 계란하고 사이다를 가져가잖아요. 계란을 먹으면 좀 텁텁하고 좀 느끼하고 그래요. 목이 메어요. 목이 메고 그럴 때 이제 사이다를 먹으면 톡톡 쏘면서 이게 목매임이 좀 가셔지고 잘 넘어가게 되죠. 완숙 먹을 때는 그렇죠. 목 넘김이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계란을 많이 이용하는 거가 이제 냉면에 가보면 꼭 계란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렇죠. 찬 걸 먹으니까 배탈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 위나 장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찬 거가 들어갈 수 있게 냉면하고 계란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또. 옛날에는 이제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처갓집에 처음 인사하러 갈 때 갖고 가는 물품 중에 이 계란을 이 지폐에다가 10개를 딱 해갖고 갖고 그렇죠. 갔어요. 얘는 그게 금방 근데 이제 그 계란이 나중에 30개로 바뀝니다. 계란 한 판이. 그렇죠. 이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30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균형을 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이 꽤 됐지 했더니 선배님 저도 이제 계란이 한 판이에요. 예. 그러냐? 그럼 나는 화토가 한몫이다. 그것도 서비스 껴갖고 뭐 이런데 요즘은 나이 얘기할 때 또 계란 한 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자들 계란 한 판 되면 서글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다시 또 계란이 10개로 또 다시 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10개도 빨리빨리 못 먹어서 나중에 상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계란을 좀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달걀을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한 곳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둥근 곳이 위로 가 있잖아요. 깨끗한 걸로 좀 깨끗한 걸로 할까요? 예. 그러면 이 뾰족한 곳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계란이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 위아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그 계란을 우리가 왜 세척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 근데 계란은 절대로 물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달걀을 우리 냉장고 문에 바로 보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 여닫을 때마다 달걀 노른자가 흔들려서 쉽게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달걀은 그 바구니 같은 데 보관하셔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냄새가 강한 식품하고는 같이 안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통 냉장고 열면은 문 쪽에 달걀 칸이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따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예, 또 냉장고 안쪽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가전제품 훨씬 회사에서 더. 또 바로 또 아이디어 회의 들어가겠네요.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물로 씻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요리 직전에 딱 살짝 씻는 그때는 건 살짝 식혀서 괜찮죠? 바로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둘 때 조금 뭐 닭털이 묻었다고 해서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금방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을 멀리하라. 네. 네, 달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달걀이 혹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달걀에 잘 맞는 사람들은 잘 맞는다기보다 좀 꼭 먹어줘야 될 사람들은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 네. 또 노약자, 또 이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영양 성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좀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먹는 걸 좀 피했으면 좋은 사람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3개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죠. 아토피 또 달걀 쪽에 민감한 아이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피해 주시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달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정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노봉수 교수님. 예, 계란은 아주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은 식품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상태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흡수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숙 상태로 해줘야 효소들이 잘 분해를 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네. 네. 이본 선생님? 네, 오늘 제가 만든 달걀 요리가 굉장히 쉽고도 간편하잖아요. 대신에 맛도 있고요. 완전한 식품인 달걀을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야채랑 같이 섞어서 다양한 요리를 집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달걀, 맛있게 잘 배워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질병 관련 보험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없는 돈을 모아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건만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턱없이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내일 수요 상담 시간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과 예방법을 집중 점검해드립니다. 네, 오늘 11월 11일 일이 많은 날이잖아요. 1111.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